시작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4시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시계는 한 2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뭐 바로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2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공동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서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하고요. 웰페어 뉴스와 지금 뒤에 보신 것처럼 복지TV가 생중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후보자와 토론회 참가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관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상길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와서 해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는 그 두 분의 훌륭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어느 후보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축제에 참여하게 돼서 행복하다고요. 저희들도 이런 아름다운 축제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아름다운 축제장이 되길 바라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분들이 토론회 때 시간을 충분하게 좀 쓰시라고 아마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신 것 같으십니다.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협회 회장선거가 정책선거, 공명선거로 진행이 되고 회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선거 설명회와 선관위 회의를 통해 준비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과열 방지를 좀 위해서요. 몇 가지 좀 협조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각각 지지하시는 후보님도 계실 것 같고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토론회 중간에는 과도한 박수라든가 환호, 경우에 따라서는 야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자제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 7가지 정도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 질문이 있고요. 여기에 양 후보자가 번갈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 상호 토론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가자분들은 그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참가자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다면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면 우리 질문지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적어서 전달을 해주시면 우리 끝날 때 같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제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석으로 나와 주시죠. 제 얼굴 보이시죠? 어색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후보님을 모시고 사실은 역량과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돼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서울시협회가 회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회원분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이 12대인데요. 지난 11대 때 선거부터 회원 직선제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회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발전에 소중한 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김영기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기호 2번 장재구 후보님입니다. 예, 우리 오늘 토론회에는 수화통역을 관리 두 분의 수화통역사님들이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황선희 선생님하고 김홍남 선생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총 7개의 공통 질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후보자들께서는 각 3분씩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시간을 지켜주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혹시 이렇게 준비하신 과정에서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 마감 시간 30초 전에 우리 앞에 계시는 진행 요원이 피켓 좀 들어서 시간을 좀 알려드릴 것 같고요. 만약에 3분이 넘어간다면 글쎄 뭐 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마이크를 끈다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자가 제가 좀 제지를 해서 3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토론회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서면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거든요. 뒷편에 있는 질문지를 좀 활용을 해서 토론 후반부에 질의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그리고 이제 주요 공약 발표를 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 뒤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3분이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 이거다 보니까 8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먼저 기호 1번 김영기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 김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출마의 변은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로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을 실현하고 15만 회원의 권익과 소통에 앞장서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영기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사회복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던 현장의 시간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책무성을 고민하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었습니다. 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와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단체로서의 역할은 아쉽고 회원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도 회원의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협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구호뿐인 권익 증진이 아니라 회원 중심의 협회로 거듭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번 12대 회장 선거에서는 이 개혁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12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저의 최우선 각오는 회원 중심의 협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은 협회와 회원 간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제도의 운영체제에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는 15만 명에 이르는 서울시 사회복지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은 전체 회원의 5%에 불과합니다. 모바일 투표도 가능해 참여율이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이는 집정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회장 선출 시에는 15만 회원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선거체제를 구축해 회원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축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회장단에서는 선거제도 운영체제를 반드시 개선하여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회원은 협회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회비를 내는 회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없습니다. 당연히 회비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회원의 협회 참여를 제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회원으로서 협회 참여의 기본적인 방법은 회비 납부와 보수 교육 이수입니다. 12대 회장단에서는 현행 회비 납부 방법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전문가 지식과 후비를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수 교육과 회비 납부를 합리적으로 연계한다면 협회와 회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랑방 같은 협회, 자생적인 학회 운영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회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협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와 당당한 삶의 영위를 위해 윤리강령 준수와 보수욕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책무감에 나날이 소진되어가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에서 스스로 전문성을 확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협회가 지원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수교육을 통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기술 개발과 공유는 물론 상시적인 회원 상담 기능을 더욱 치유하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에 분명해야 합니다. 중앙협회와 지역협회의 균형 발전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발전의 기틀이 됩니다. 12대 회장단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앞장서 중앙과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단체로 서해 의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무 개인 의견이 필요이 아닌 공식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풍토로 만들어 무엇보다도 사무처 조직이 인위적인 개편을 금지해 안정된 협회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대폭 증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모두 시달리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대정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민간협력적 파트너십을 관계를 재정립해 사회복지사의 요구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겠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라도 그 처우 개선은 협회가 나서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협회는 시대에 맞는 기능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협회는 회원들의 기대에 맞는 기능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르신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해온 연륜이 있는 현장파로서 그동안 협회의 기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의 협회는 회원의 거리 공유와 처우 개선은 물론 선진복지도에 걸맞는 협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회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운영체제는 가감히 걷어버리겠습니다.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보수교육을 통해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운영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현장의 고통을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당당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하나씩 읽어가겠습니다. 현장의 채찍도 달게 받겠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많은 일들을 중앙과 지역이 연결되어 실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회장 선출에 15만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만 회원이 모두가 당당하게 회비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원을 상대로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치력을 여러분과 함께 발휘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발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호 2번 장재구 후보의 출마 의견과 공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재구입니다. 저는 좀 짧아갖고요. 좀 여유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연설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 12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장재고입니다. 제 11대 회장으로서 저는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사회 정의를 위해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서 한 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에는 현장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 TFT 활동을 주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고 2013년에는 서울시와 민간 현장과의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 어제 마침내 서울시와 현장이 함께 모여 서울 복지 거버넌스 선풀을 이루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 도입, 급여 수준을 사회복지 공무원 95% 수준 달성, 사회복지 시설 위탁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세 번째, 회원 참여형 협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협회 사무실 매입, 사회복지사 힐링 캠프, 사회복지사 난장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4년 한국 사회복지사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선출하는 직접 선거가 시행됩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이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2012년 4월 제11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보궐선거를 직접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중앙협회의 선거도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속내를 드러내는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의 사회복지사들께서 장재고를 가격하다, 자아편향적이다, 싸움을 즐기는 싸움꾼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가격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이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며 싸움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명확히 저희 소신을 당당히 밝힐 뿐이며 사회복지적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일체의 세력에 대하여 온몸으로 거부하고 저항할 뿐입니다. 이를 과격분자여 싸움꾼이라 지칭한다면 저는 기꺼이 사회복지계의 영광스러운 싸움꾼으로 남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싸움의 연장선에서 저는 지난 20년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사회복지 실천 연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영광스러운 싸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애정어린 비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선하게 된 김영기 후보님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근본 선거가 반목과 분열이 아닌 진정한 선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과 회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늘 한 발짝 뒤에서 섬기겠으며 여러분보다 늘 한 발짝 앞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출마의견을 좀 딱딱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연설 부족해서 읽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주요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는 협회의 역할은 크게 사회복지사의 회원 권익 증진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개별 사회복지사들이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협회, 사회복지사들이 모임인 협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협회는 우선 탄탄한 조직을 통해서 결집해야 되고요. 이런 힘을 결집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또한 한국사회복지사의 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12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비전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존중받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만족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입각한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안정된 실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적정 인력 및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육아 휴직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 금지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힘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센터입니다. 회원의 협회 참여 구조를 강화하여 현재 5천여 명인 기존 회원들의 참여를 8천여 명으로 확대하여 영향력 있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힐링 캠프, 난장 같은 사회복지사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협회에 대한 소속감 및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협회 운영을 상상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여 윤리적 경영, 합리적 소통으로 투명성이 확보되는 서울시 사회복지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복지국가를 주도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복지 기준선,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 이러한 기준선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는 보장 활동을 NGO와 NPO와 활동을 연계해서 제도 개선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과 공공사회복지 시설 확충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지국가 운동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 혁신적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미래지향적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 기반 창업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사 협동조합의 설립 지원 등 인큐베이터 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의 윤리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정책에 대한 우리 후보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은요, 우리 사회복지사의 권위 공호와 처우 개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각 후보자께서 어떻게 권위 공호와 처우 개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건 질문 순서는 처음에는 기호 1번 우리 김영규 부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기호 2번으로 번갈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영규 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에 보면은 첨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첨부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생명이며 하나의 자율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그 첨부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영유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전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다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회장 자리에 나서면서 상당히 무거운 자리임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장 실천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사회복지사로서의 욕구는 늘 느끼는 것이 전문성 형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익, 또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였음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원들이 직접 소통한 결과 회원들의 욕구도 그간 제가 생각해온 그 세 가지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2005년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각 시도 시군구마다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세종시까지 포함해 17개 시도 중 오직 서울만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 서울시 협회장님들한테 진짜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있었는지, 별도의 서울시가 별도의 사회복지사 전문가인지, 전국에 60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시만 조례를 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복지사를 진짜로 갖고 태어난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저는 진짜 고민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처우 개선법에 대한 제정으로 인해서 마련한 권익 증진 기반을 우리가 충분히 살려 완수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함께 또한 또 설립 초에 우리가 초기 단계인 사회복지공제가 물론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우리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주도한 법률 근무를 하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울시라는 어떤 별도의 조직인 뭐냐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어쨌든 우리 공제에도 우리의 형제 조직입니다. 형제자매 조직입니다. 잘 되도록 독려해야 함으로써 이를 오히려 안 되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의 단결과 발전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처우 개선 법률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우리가 창조하는 엄청난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시행령만 있고 시행 규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처한 폭력이나 또 업무 가중으로 인해서 개선책을 시행 규칙 또는 훈령에 명분화하도록 우리 보건복지부에도 제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협회와 관계도 전폭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기호 2번 장재구 후보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모든 각 지자체에 있는 사육사들이 처우 개선의 문제만큼은 서울을 부러워합니다. 모두 서울을 따라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효성 없는 조례 제정이 급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어떻게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공제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1,000억을 사회복지사 수당을 올리면 1,00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공제에 100억원만 주면은 처우 개선 된다라고 하는 공제의 주장에 저는 동의 못합니다. 사회복지사들 일일이 개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을 공제에 100억을 지원하면은 생생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정책에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2년간이군요. 서울시 사육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서울시 사육사협회나 제 블로그 일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블로그에 모두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7년부터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마땅히 바꾸기 위해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미진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95% 수준이라고 하지만은 완성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회복지 저구 개선법에 의하면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을 갈 수 있도록 로드맵 그려내고 실질적으로 완성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단일 임금 체계가 단지 정규직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그리고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바꾸고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지금 좀 전에 김영기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 예산이 지방 이양으로 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과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 인력들이 출산 육아휴직 시에 차별받지 않고 정부 보조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전문성 형성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보수교육이 벌써 시행된 지 한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 시행 5년에 대한 평가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형성을 위한 각 부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호 2번 장재우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뭐 계속 제 자랑을 해야겠죠. 11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서 잘했다라는 자랑을 하면서 좀 더 개선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 뭐 제가 12대 회장으로 출마했으니까요. 우선은 2013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보수교육을 148회 했습니다. 전국 어느 곳 협회에 버금가게 많이 했고요. 한 8,9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00여 명이 멀리 제주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먼 지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사들이 들을 만한 다양한 교육 주제와 우수한 강사를 이렇게 갖추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존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강사 추천제, 그리고 교육 수강생의 강사 평가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제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수교육이 기본교육인지 직무교육인지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보수교육은 현재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 만들어서 8시간 대충 시간을 채우고 의미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보수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연동된 보수교육이라보다는 사회복지 시설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업무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2억 1,600만 원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한테는 50% 지원뿐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기 안에 이것을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호 1번 김영규 후보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복지 보수교육 등 전문성의 향상 관련에 있어서 앞서 회원들이 세 가지 기본 욕구 중 첫 번째가 바로 전문성 향상입니다. 근데 우리 보수교육이 저는 늘 철학이 서로가 존중하고 제 생에 타 전문가한테 존경받는 협회가 되는 것을 저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교육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원칙도 없고 기본도 없고 이건 뭐 아무 협회나 가르치고 아무 강사자에 따라서 같은 과목을 가르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애드립만 날리고, 물론 잘하시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너무 일관성이 없는 그런 보수교육이나 직무교육의 발전이 향상을 시키고 싶어도 계속적인 보수교육이 혼란만 야기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나 또 중견급 우리 아주 새싹에 대한 사회복지사들도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다면은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와 각 관련 단체에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학과 교육협의회에서 의뢰를 해서 일관성 있는 교육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또 차등화별, 또 초급부터 고급까지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누가 가르치더라도 교육 매뉴얼을 기초로 한 그런 교육이 돼야지 우리가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에서 아니면 실무에서 또 더 나가서 우리 타 전문가들하고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서울시협회에서 교육을 받아봤지만 참 가관이 아니었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애드립만 날리지 자기 자랑만 하지 과연 우리에게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잡아놓고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지 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다른 전문가들은 다 유형별로 학회가 다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학회 2박 3일 동안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타 전문가처럼 학회에 참여하면 평점 8점에서 2점을 인정해 준다든가 4점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8시간 동안 가둬놓고 그냥 자기적으로 그냥 설명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교육이라는 거는 첫째가 일관성이고 첫째가 철학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전문가 향상이 이어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와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사안에 대한 우리 후보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기호 1번 우리 김영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우리 장재구 회장께서도 그 위탁 기간을 늘려놨다 그러는데 서울시는 25개의 구청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암만 조례를 만들어놨어도 구별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랑구에서 근무를 합니다. 중랑구에 제가 조례가 없어서 복지분과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서울시 5년인입니다. 5년 이내. 5년 이내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이내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5년 이내니까 1년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복지관 1월 1일자로 위탁을 새로 받았습니다.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년 위탁으로 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다시 제가 우리 관련 우리 기관에 있는 그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바꿔준다 그랬습니다. 위탁 기간 5년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민간 위탁 조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95%의 인건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참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얼마나 어렵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경우는 예산이 텅킨으로 나옵니다. 텅킨 60% 70% 운영비가.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매일 기업에다가 프로포즈하기 바쁩니다.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처우에서도 중요하지만 진정 우리가 그 대상자들에 따라서 그 인권을 보호해줄 프로그램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위탁 조례도 중요하고 자격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은 더불어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위탁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순수 소프트웨어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미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호 2번 장재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 조례가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서 명확하게 이제 법을 개정하는 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그와 같습니다. 문구도 중요하지만은 법률 개정의 취지가 무엇이냐를 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했었던 3년에서 5년으로 바꿨던 것은 5년 이내라고 표현했지만 5년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소임이고요. 마찬가지로 부에서도 5년 이내라고 표현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마땅히 법률 취지 자체는 5년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제한을 썼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더 큰 문제겠죠. 맞습니다. 서울시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바뀌면서 그랬지만 지방도 바뀌고 있습니다. 벌써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6군데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 6월에는 지방선거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른 구에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 바뀐 부분들을 사례를 조사를 해서 각 시당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모두 그 구까지 조례 바꿔달라는 5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요구를 할 거고요. 또한 구청장 후보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 실질적으로 전개를 시켜나갈 생각입니다. 사육사 자격제도 여러분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불만들 있으시고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 누구든지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오재세 의원께서 사육사 자격제도에서 개선을 위해서 시험제도로 하는 부분들의 법률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만은 아직 이렇게 완성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 어쨌든 한국사육사협회 회장이 2월에 다시 뽑힙니다. 좀 더 한국사육사협회에 집중할 수 있는 회장이 뽑힌다라면 이 문제도 함께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울시 사육사협회가 건건이 한국사육사협회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가치와 철학 이 부분 속에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육사 자격제도도 이에 맞춰서 한국사육사협회 기본 방향과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좀 좀 다른 이야기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로서는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경쟁하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상대 후보자를 우리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대 후보자의 좀 우리 각자 아시겠지만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우리 차별점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순서에 의해서 우리 기호 2번 장대구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년 전에 이 질문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출마하셨던 그 임무영 관장님은 저하고 제가 사회복사 때부터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었고 강점도 알 수 있었는데 김영기 후보님은 선거 후보 등록을 하실 때 처음 뵀습니다. 되게 죄송스러운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만큼 활동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김영기 후보님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을까 이렇게 수소문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 꾸던 꿈을 제 꿈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궁극적으로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정책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육사들이 용기를 내서 정치 활동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김영기 후보님이 그러한 용기를 내신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확실하게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른 강점을 많이 찾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차별점 부분들은 어쨌든 저도 차별점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강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차별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선은 다 아시다시피 그 사회복지사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상계동에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 부장, 관장까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들과 20년 가까이 호흡을 맞추면서 활동을 해왔다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노원복지 포럼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그리고 사회복지사 예산 확보 운동, 비전문가 서울복지회장 대표이사 낙하산 반대운동 등 협회 참여와 변화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10대에선 부회장, 11대 회장 이렇게 하면서 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회원의 확대 안정적 운영 기틀 마련하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서울시 사회복지협회를 좀 더 확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예. 신상 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좀 특정인 인물 이름을 좀 제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세 복권국제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충분히 제가 우리 장재식 후보님 강점을 자랑할 텐데 본인이 또 하시는 바람에 제가 별로 할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자랑 많이 하려고 나왔는데 본인이 하셔가지고 그냥 예, 이어서 같이 예. 해주시죠. 예. 사실 이 자격제도 개선에서 이어서 사실 이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한 데가 서울시가 아닙니다. 모두 60만 사회복지사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장재구 회장님께서 서울시에 대한 어떤 강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자격증을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사회복지사의 권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강점이자 좀 제가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재구 회장님께서는 자꾸 내가 헷갈립니다. 강재구 옛날 수류탄 던져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전사적인 측면에 좀 이미지가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장재구 회장님은 진짜 요즘 젊은 세대에 맞게끔 SNS라든가 관련된 페이스북이라든가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야 어떨 때는 부러울 때도 좀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에 대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진짜 언론변에 강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부러웠었고요. 그래서 하지만 회원단체 회장직은 사실 특정 기술을 잘 다루거나 개인의 치척을 홍보하는 것의 능력을 저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협회장이라면 그 협회 회원들에 대한 어떤 권익이나 인권이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애를 써주심에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장재구 회장님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장재구 회장님을 이렇게 좀 저도 이력을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는 직장을 진짜 많이 옮겼더라고요. 그 짧은 세월에. 그래서 예. 많이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정도로 능력이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또 찬사를 보내고 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있지 말아라.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되려면 최대한 유형별로 세 가지 이상은 돌아라. 그래야 내가 40대 이후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걸로 전공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자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끝으로 우리 장재구 회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프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일단 진행을 위해서 저한테 좀 발표 좀 주시고요. 예, 다음은 어떻게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관점을 좀 설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호 1번 김영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느새 보편적 복지가 대세가 됐습니다. 마치 선택적 복지와 구별된 선악구도로 가는 것에 참 우려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가 참 뭔지 선택적 복지가 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인 복지법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없어요. 모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무슨 노인복지법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진짜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처럼 하루속히 진짜 장애인복지법이 없어지도록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둘은 참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책의 방향도 아닙니다. 단지 둘 다 함께 가져가야 할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것을 갖고 진보다 뭐 보수다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서비스입니다. 즉 과거의 선택적 복지의 일변도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돼 가는 현재 가정의 사회복지라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반드시 선택적 복지를 적용해야 하는 사례가 있음을 현장 전문가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가면서 선택적 복지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곳은 단단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장 체감도도 높이고 또 정책과 전문가적 태도를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서비스지 이것이 하나의 이념적인 공간 내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서비스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장재고 후보께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와 관련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김영기 후보님 의견과 같습니다. 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뭐 양극단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이 되는 사회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결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선택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될 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양극단으로 놓고 어느 부분들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선택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 축은 어쨌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를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가 좀 더 저변에 깔려야 사회 안전망에 깔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토론이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마 우리 제출하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플로우의 질문이라든가 기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다시 또 이제 우리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원하시는 질문이 있다거나 우리 후보자께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여기 뒤에 있는 우리 답안지 질문지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작성하셔서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 선거와 관련된 직원분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바로 이제 이어서 끝날 때 같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정도의 질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쯤 작성을 좀 해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느덧 6번째 질문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협회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사회복지사협회, 우리 서울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책 활동 방향, 활동 방식, 그리고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장재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복지사협회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그 회원인 사회복지사의 권익 공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를 대표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서 사회 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하에 지난 11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임기 동안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2대 공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생활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적정성 보장이나 최저임금제 현실화하는 문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서 옹호 활동을 전개하는 부분들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기본 임무로 생각하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분별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장화, 민영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처우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현재의 모습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책이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대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러한 정책 활동의 방향을 정책위원회에서 의논하고 결정을 해서 토론회 등 공청회를 열어서 결정을 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들은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회장단회인 운영위원회, 대의원 총회에서도 적극적인 형태들로 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향의 결정에 참고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들었듯이 또한 마찬가지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호 1번 김영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재고 회장님께서 공약을 참 그동안에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그 공약들이 과연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피부에 와닿는지 참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 협회 정책 활동 방향에 대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이걸로 좀 대변을 하겠습니다. 제 구호가 아름다운 세상 감동을 주는 행복한 사회를 위하여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기호 1번 김영규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선 마하마드 간디는 우리 사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7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경제는 도덕이 있어야 되고 부는 노동의 결과여야 되고 또한 교육은 인격을 살려야 되고 가학은 인간성의 기초로 해야 되고 내조나 휴식 생활도 양심에 따라야 되고 종교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디는 아름다운 사회란 우리들의 삶 속의 원칙과 도덕 그리고 근로정신이 있고 개성과 인간성을 존중받으며 양심과 희생이 수반되는 삶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우리 협회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지키는 정책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확대라든가 정회원 확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협회 조직 확대를 위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유광기 후보께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가 홍보위원, 인권위원, 또 기획정책위원, 또 사회복지사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간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으로 일컬어지는 이들도 모두 협회가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정의회가 좌우를 가르지 않고 간호사의 순번이 되었던 해결 문제라면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익단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로비 활동을 전개하여 위한 자금도 엄청나게 얻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매번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 협회는 회비 납부율이 100%에 육박합니다. 연회비가 아니라 또 특별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단결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땠나요? 지금까지 지방마다 서로 다르고 누구는 진보여서 안 되고 누구는 또 보수여서 안 되고 기관정이어서 안 되고 분야가 달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 가리고 나누고 자꾸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을 조장해 오지 않았나
문제는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이런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비나프를 상승이 아니라 그런 힘을 개인의 스타가 되는 데 활용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단결력을 모아낼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울산이나 제주도 해비를 낼 회원이 절대적 숫자가 자체가 적습니다. 반면 서울은 재현 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일부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해비납부 일원화를 추진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공동 추진 사항에는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형편에 따라 더 줄 곳은 더 주고 또 덜 줄 곳은 덜 주는 식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지방 협회장들의 반발로 무산되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6개 지방협회와 중앙협회가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사회복지사 전체가 규합되고 제가 회장이 된다면 서울 특권 의식을 버리고 철저히 사회복지사 전체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협회는 독립법인이 아닙니다. 서울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모르나 그것이 사회복지사 전체에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만을 위한 회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모두 함께 동방성장할 수 있는 중앙으로의 회비납부 일원화를 이뤄내 장기적으로 또 전문성 향상, 권익 증진,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호 2번 장대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자법인의 기본 출발은 회원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참여의 기회를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또한 협회로 결집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가 보궐선거를 하면서 직접 회원들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 선거권을 부여받습니다. 네, 첫 번째 선거권 부여를 하면서 꿈에도 그리던 5,000명 정회원 회원 납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두 번째입니다. 저는 그 이상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회원의 참여의 기회를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요번에 논란이 됐던 전자투표 실시 이 부분도 회원 참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처음으로 주는 선거권을 얼마만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협회를 발전시키고 협회의 힘을 결집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동력 자체를 가로막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5,000명 시대에서 11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임기 안에는 8,000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형태로 힐링캠프, 난장 프로그램, 2012년,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모든 눈을, 시야를 결집시켰었습니다. 이러한 거 확대시켜서 더욱 서울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까 김영기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저 동의합니다. 지방 골고루 인구가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협회 간 재정의 차이 인정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앙협회에서 지방협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만들어라. 그렇게 된다면은 그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협회가 합심해서 해결을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앙협회에서는 전혀 그 부분들을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지방협회도 각자 자생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선출되면은 이 부분 다시 논의될 겁니다. 저는 그 기본적인 관점 속에서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장이 당선된다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말씀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제약을 두다 보니까 너무 짧게 의견들을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선관위에서 준비한 공통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협회 홈페이지와 뭐 페이스북 등을 선택해주신 참가자분들은 서면 질의를 좀 아마 좀 전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선관위에서 저한테 한번 전체 의견으로 같이 한번 우리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만 올라왔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질문을 드리고, 근데 예, 그거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장재구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늘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와 있거든요. 아마 아까 사회복지사 권익공모라든가 또는 뭐 우리 협회의 조직 확대, 경영 확대하고 사실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갖고 있는 욕구, 우리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앞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떠한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들은 협회가 활동에 협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공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회의록 공개나 뭐 저희 업무 추진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공개해 왔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그 회의록이 아니 그 회의 자료를 사전에 공개해서 회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공약에도 약속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사전에 그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한 그러한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협회에 반영돼서 진행이 된다면 회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영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실 제가 97년대 법인에서 일하기는 88년부터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서부터는 이 97년도 마이크 안 나오니까 예, 좀 가까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나 또 사회복지사들이 한 가지 항상 좀 모르고 있는, 또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구나 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는 제가 시작하면서 동시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0주년 이 책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가만히 보면 너무 우리가 역사를 좀 지나쳐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선거를 떠나서 우리가 2017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50주년 미래가 또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사회복지사 역사에 대해서는 혹시 잊지 않고 계신가 해서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책을 좀 갖고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참여연대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근데 이 2013년도 복지동향의 12월을 보시면 여기에 그